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강태산 회장. 70년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오직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쌓는데 바쳐진 냉혈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는 가장 치명적인 결핍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이제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달콤하고 가장 잔인한 덫이 되어 그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강태산 회장은 70대 후반, 날카로웠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흔들린다. 이탈리아 최고급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모든 영광이 그의 발 밑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무의미한 허공만을 응시합니다. 손에 쥔 것은 얇지만 그의 영혼을 찢는 치명적인 선고문,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서입니다. 강 회장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치매 강태산이가 이 모든 것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니. 내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이 왕국이 내 기억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그는 진단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종이는 더욱 단단히 쥐어집니다. 찢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강 회장이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듯 아니야. 아직이야. 나는 강태산이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내 왕국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해. 하지만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문이 열리고 세 번째 아내 30대 후반, 우아함 속에 날카로운 지성을 감추니 오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출하며 들어섭니다. 오유진은 회장에게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인 듯 촉촉하게 빛나지만 그 눈빛은 연극처럼 완벽합니다. 오유진은 회장의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회장님을 혼자 두면 제가 불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녀는 회장의 소나귀에서 진단서 조각들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자신의 매끄러운 손으로 회장의 손을 깍지 껴 잡습니다. 오유진이 헌신적인 목소리로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본체를 절대 배신하지 않죠. 태산그룹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모든 기억과 영광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원히. 유진의 헌신적인 몸짓에 강 회장은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만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강 회장, 유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유진아, 내가 나의 마지막 보루다. 만약 내가 날 배신한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오유진이 미소 속에 감춰진 비수를 숨긴 채 회장님, 저는 회장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제가 회장님을 지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사랑을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그녀는 회장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애정을 표하지만 회장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회장의 뒤편 벽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금고를 향해 섬광처럼 번뜩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 대신 계획의 다음 단계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만찬 테이블. 오유진이 회장의 식사를 챙기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채 큰딸 강혜원은 50대 초반, 태산그룹 전략기획상무.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속에 숨겨진 50년의 질투와 야심이 가득한 그녀가 등장합니다. 혜원은 보온병을 들고 지극정성 딸을 연기합니다. 혜원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아버지, 제가 직접 끓인 사골국 드셔야죠. 유진 씨가 챙기는 서양 음식은 아버지 건강에 안 맞아요. 딸이 만든 보약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혜원은 유진이 준비한 식기를 밀어내고 자신의 사골국 그릇을 회장 앞에 놓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냉정한 불쾌감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유진은 표정을 차갑게 굳히며 강혜원 상무님, 회장님의 식단은 주치의와 상의된 겁니다. 상무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회장님의 건강 관리는 책임자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혜원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경고를 날린다. 유진 씨, 책임이라는 단어가 꽤나 무겁죠. 저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버지의 건강은 물론이고 태산그룹의 왕좌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유진 씨? 아버지가 가장 힘드실 때 새엄마보다 피를 나눈 딸이 곁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태산그룹의 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누가 먼저 왕좌에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장 정당한 계승자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우린 결국 같은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니까요. 혜원의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유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되찾습니다. 오유진은 상무님의 선애를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무님보다 회장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협력은 좋지만 선을 넘으면 모두에게 피곤해집니다. 강 회장은 이 두 여인의 살벌한 눈빛 교환을 보며 자신이 탐욕의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졌음을 직감합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가족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왕국을 뜯어먹으려는 두 마리의 굶주린 짐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오유진은 조용히 회장의 서재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회장과 혜원의 대화를 통해 회장이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절박하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금고 주변을 탐색합니다. 책장 깊숙한 곳, 고가 시계함 밑,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즐겨 쓰던 고급 흑단 시가 상자 밑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합니다. 병 안에는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찾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알약을 하나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명에 비춥니다. 알약은 마치 차가운 보석처럼 빛납니다. 오유진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거의 속삭이는 소리. 이게 바로 음모의 열쇠였군. 회장님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 이 알약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야. 만약 이것이 회장님의 현재의 중요한 기억을 억제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억을 주입할 수 있는 기억 조작 약물이라면 그녀는 알약을 자신의 작은 약통에 신속하게 옮겨 담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파란 알약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 약물을 이용해 회장의 기억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여 위임장과 유언장을 자신의 뜻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아내를 넘어선 왕국의 운명을 손에 쥔 냉혹한 공작원의 그것입니다. 잠에서 깬 강 회장은 치매 증상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현재의 기억과 50년 전의 기억이 섞여 듭니다. 그는 낡은 서랍장을 뒤져 낡은 흑백 사진을 찾아냅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첫 딸 지우의 모습과 젊은 시절의 첫사랑, 지우의 어머니가 담겨 있습니다. 강 회장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낀다.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내 엄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빼앗은 그 땅, 그 돈으로 이 왕국을 세웠지. 이 모든 재산이 결국은 죄의 증거야. 그의 평생의 죄책감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때 강혜원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섭니다. 혜원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습니다. 큰딸 혜원은 침통한 목소리로 아버지, 유진 씨를 믿으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태산그룹의 왕좌만을 원해요. 저는 아버지의 고독을 끝내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고독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왔어요. 혜원은 녹음기를 재생하여 오유진이 비밀 변호사와 통화한 충격적인 녹취를 들려줍니다. 녹음된 유진의 목소리, 네, 확실합니다. 회장님의 치매 진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유산 상속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저를 회장님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강혜원 상무와는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그녀는 결국 돈을 탐하는 시한폭탄일 뿐이죠. 강 회장의 얼굴은 배신감과 함께 이용당했다는 모멸감으로 경직됩니다. 그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내마저 딸과 공모하고 그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강 회장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에는 찰나의 왕의 분노가 스쳤다. 유진이마저 날 속였단 말인가. 그래,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지. 감히 내 밥그릇을 넘봐. 혜원은 녹음기를 끄고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혜원은 승리감을 감춘 채 아버지,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저 오유진이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피를 나눈 저 강혜원 뿐이에요. 저 여자의 탐욕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막아야 해요. 절망에 빠진 강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이번에는 피를 나눈 딸에게 겁니다. 그는 분노와 고독 속에서 위임장에 서명할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모든 배신자들을 무너뜨릴 냉정한 계획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근처 언덕의 검은 세단 안. 오유진은 망원경으로 강 회장 침실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혜원에게 위임장 서명을 제스처하는 것까지 모두 포착한 그녀는 망원경을 내립니다. 오유진 립스틱을 덧바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강혜원, 내가 먼저 움직였어. 내가 파놓은 덫인 줄도 모르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냥꾼을 경쟁자로 끌어들여야 이 왕국의 싸움이 가장 격렬해지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파란 알약의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유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태산 회장님,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당신의 기억도, 당신의 죄악도, 그리고 이 왕국도.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리고 난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들을 내려다볼 거야. 왕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왕의 결핍을 아는 가장 가까웠던 사냥꾼들의 탐욕이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였습니다. 강태산 회장, 그의 마지막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불안은 곧 사냥꾼들에게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태산그룹의 강태산 회장은 자신이 평생 파 놓은 외로움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이제 가장 믿었던 두 여인에게 사냥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은 하루아침에 황금으로 만든 가장 잔인한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여인, 오유진과 강혜원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저택은 최고급 요양원처럼 변했습니다. 회장의 모든 동선은 감시당하고 전화는 도청되며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침묵과 그를 조여오는 두 여인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긴 테이블의 양끝에 오유진과 강혜원이 앉아 중앙에 앉은 강 회장을 마치 포획된 사냥감 다루듯 그들은 번갈아 가며 회장의 식사를 챙기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란 찾아볼 수 없고 냉혹한 감시와 통제만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치며 격분하며 그만두거라. 내가 아직 너희가 챙겨주는 것을 받아먹어야 할 정도로 무력하지 않다. 너희의 그 친절한 손길이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달콤한 독처럼 느껴지는구나. 오유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하며 여보, 또 왜 이러세요? 자꾸 이렇게 흥분하시면 간병인 박 씨가 걱정하잖아요. 저희는 그저 회장님께 극진히 모시고 싶은 것뿐이에요. 안 그래요, 강혜원 상무님? 혜원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맞아요,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의 건강은 저희의 최우선 과제예요. 아버지가 불안해 하실수록 저희는 더 강하게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이 곧 태산 그룹의 운명이니까요. 혜원의 말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아닌 태산 그룹의 경영권이 목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서 때문에 그의 분노는 무력한 환자의 넋두리로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금 내 가장 큰 위험은 이 식탁에 앉아있는 너희들 둘이다. 너희의 그 가짜 연극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어. 내 손으로 이룬 왕국에서 내가 인질이 되었다니. 두 여인은 회장의 절규를 그저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눈빛으로 은밀한 승리의 교환을 나눕니다. 그들의 공모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라 믿었던 파란 알약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는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 그 약물만이 자신의 정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재 금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유진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손가락으로 파란 알약 하나를 능숙하게 굴립니다. 오유진은 차가운 승리감을 담아 회장님, 이걸 찾으셨군요. 제가 미리 성분 분석을 의뢰해봤어요. 주치의도 놀랄 만큼 독특한 성분이더군요. 강 회장 경계심과 절박함으로 당장 내놓아라. 그건 내 약이다. 내 정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약. 오유진 비웃듯 미소 지으며 유일한 약이요? 성분 분석 결과. 이 알약에는 강력한 기억 억제제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드시면 현재의 중요한 기억, 즉 태산 그룹의 위임권이나 유원장 관련 기억도 함께 훼손될 수 있답니다. 기억 조작을 위한 도구였죠. 유진은 회장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약을 손가락 끝으로 튕겨 쓰레기통 깊숙한 곳으로 던져 넣습니다. 오유진이 잔인하리만큼 단호하게 이제 회장님께는 이런 위험한 약물은 필요 없어요.
제가 회장님의 기억을 완벽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회장님의 모든 통제력은 이제 제 손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강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과 같던 알약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보며 극심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제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해. 너희들의 탐욕이 결국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오유진이 물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했다면 강혜원은 심리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가장 취약한 죄책감을 건드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혜원은 강 회장의 방에 다시 찾아와 회장이 숨겨두었던 죽은 언니 지우의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 혜원이 감정을 실어 연기하며 아버지, 유진 씨가 아버지의 기억을 조작하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면 아버지의 죄책감까지 모두 사라질까요? 유진 씨는 그저 아버지의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과거의 죄악까지도 통제하려 들 거예요. 이 말은 강 회장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회장은 자신이 유진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과거의 치부까지 통제당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첫사랑과 지우에게 저지른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강태산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혜원에게 매달립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내 죄는 내가 묻고 가야 해. 혜원아,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 유진이가 내 과거를 통제하게 두면 안 돼. 제발 저 여자를 막아다오. 강혜원 승리를 예감하며 물론이죠, 아버지. 피를 나눈 딸인 제가 막아낼게요. 유진 씨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태산그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믿어주세요. 강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혜원에게 그룹 경영 참여 위임장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는 이제 유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혜원에게 모두 걸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강 회장은 극도로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섬뜩하리만큼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 별장 금고 열쇠를 건넵니다. 강 회장,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혜원아. 이 열쇠다. 그 안에 태산그룹의 진짜 중요한 문서, 비밀 장부가 들어있다. 유진이 손에 절대 넣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장부는 태산그룹 초기 자산 형성 과정의 치명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 그게 터지면 모두가 파멸한다. 강혜원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으며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아버지의 비밀을, 태산그룹의 운명을. 강혜원은 아버지에게 충성심을 맹세했지만 회장이 잠든 직후 곧바로 서재로 돌아와서 그녀의 손에 쥔 별장 금고 열쇠를 사진으로 찍어 오유진에게 전송했습니다. 혜원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유진 씨,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태산그룹의 비밀 장부 열쇠가 여기 있어. 난 이만 빠질게. 두 악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때 진정한 승자가 나타나는 법이니까. 혜원은 강 회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 유진에게 경쟁을 유도하며 두 악역 사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회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유진이 비밀 장부를 차지하려 애쓰는 사이에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침대에 누워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2배로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진에게서
잠시 벗어났다는 안도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억들 속에서 그는 문득 혜원의 눈빛에서 유진과 똑같은 섬뜩한 탐욕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 회장은 작은 신음소리로 아니다. 혜원아 너마저 내 딸 너마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의 이중 배신으로 강 회장은 자신이 파놓은 고독의 함정과 두 여인이 친 탐욕의 덫 사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애정이나 희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하고 잔인한 복수심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제 사냥감의 역할을 끝내야 했습니다. 왕이 가장 무력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주변의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절망은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을 다시 불러 모으는 독이 되었습니다. 강태산, 그는 이제 환자가 아닌 사냥꾼으로 변모했습니다. 왕좌를 되찾기 위한 그의 마지막 도박이자 피를 부르는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냉혹한 결심만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여 두 여인을 속이는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회장, 나지막이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두 년이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면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장 무력한 먹잇감이 되어주마. 너희의 탐욕이 가장 커지는 순간에 나는 너희의 목을 조일 것이다. 강 회장은 자신의 옆을 맴도는 유일한 조력자로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박성철, 50대 남성으로 성실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강 회장이 은밀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강 회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탐욕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 간병인 박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박 선생 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혹시 오유진 사모님과 강혜원 상무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을 혹시 본 일이 있나?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네. 내 몸이 요즘 기억도 잘 안 나고 몸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 말이야. 강 회장은 치매 증세를 이용해 자신이 모든 공모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회장의 눈빛에서 진짜 왕의 명령을 읽어냈습니다. 강 회장은 간병인 박 씨에게 굳게 쥔 손안의 낡은 메모를 건넵니다. 메모에는 회장의 옛 신복이자 태산 그룹에 숨겨진 그림자, 실세였던 김성태에게 전달할 암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 굳은 결의로 이 메모를 김성태에게 전달해 주게. 암호는 태산이 무너진다. 파란 알약 준비.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태산이 무너진다는 회장이 김성태와 약속했던 비상시 발동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알약은 유진이 파괴했던 기억 조작. 약물이 아닌 김성태가 비밀리에 조제했던 천연 각성제를 의미했습니다. 왕의 모든 계획은 이미 두 여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이룬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고독하게 무너져 내리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와 냉정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 회장,
거울 속 자신에게 선언하듯 강태사는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치매 환자 강태사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몸과 본능은 복수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거울을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미소는 완벽한 치매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여인이 파놓은 덫에 기꺼이 갇힌 척하며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강 회장은 유진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침실 서재 깊숙한 벽장 속 이중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돈이나 위임장이 아닌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 테이프는 그의 첫사랑이자 죽은 딸 지우의 엄마가 생전에 녹음했던 유품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테이프에 담긴 진실이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테이프를 손에 쥐고 복수의 서약을 다지듯 오유진, 강혜원. 너희들이 탐내는 내 재산의 절반은 죄의 증거다. 너희가 그 돈을 차지하려 할 때 너희들의 탐욕이 이 테이프에 담긴 5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꺼낼 것이다. 너희는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탐욕에 파멸할 것이다. 그는 테이프를 다시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간병인 박 씨에게 전할 또 하나의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모는 나중에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속죄의 설계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혜원이 보낸 별장 금고. 열쇠 사진을 받은 오유진과 강혜원 상무는 비밀 장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장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유진의 혼잣말로 강혜원, 내가 나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나누어 갖자는 의미겠지. 하지만 이 비밀 장부는 나 혼자 차지해야 해. 이 장부의 태산 그룹에 진짜 힘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 강혜원도 혼잣말로 오유진이가 먼저 장부를 차지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이용해 그룹 내 입지를 완벽히 굳힐 거야.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법이지. 혜원은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헬기를 동원하여 별장으로 먼저 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유진은 그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특수사설 요원팀을 동원하여 별장을 선점하려 했습니다. 두 여인의 탐욕 레이스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들의 싸움은 언론에 노출되기 직전의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두 여인의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간병인 박 씨를 통해 들은 강 회장은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치의가 아닌 외부에 있던 공증인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오유진과 강혜원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공증인은 강 회장의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 당황해했습니다. 강 회장, 공증인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오. 이것은 유언장도 위임장도 아니며 이것은 태산그룹 초기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백서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서류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기록한 자백서에 서명합니다. 이는 곧 태산그룹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의미하며 두 여인이 탐내던 왕국이 범죄의 소굴로 낙인 찍힐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재산을 파괴하여 탐욕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 서명을 마친 직후 갑자기 심한 고통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공증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 회장 공증인에게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테이프를 서류와 함께 김성태에게 전달해 주시오. 지금 강 회장이 쓰러진 순간 복도 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유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위임장이나 유언장이 아닌 자백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유진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 자백서 미쳤군. 저 늙은이가 모두를 공멸시키려 해. 왕의 몰락과 함께 이제 그를 배신한 두 여인에게 재앙이 닥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왕은 죽었지만 그의 마지막 설계는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던진 파멸의 씨앗은 두 여인의 탐욕이라는 비료를 먹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냥감인 줄 알았던 왕이 던진 덫에 걸린 두 사냥꾼. 그들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범죄와 파멸의 상징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협박은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끝이 아닌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내리는 신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진 직후 별장으로 달려간 오유진은 혜원의 사설. 경호팀보다 한 발 앞서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땀 흘려 선점한 금고 앞에서 유진은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비밀 장부 태산 그룹의 진짜 힘이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강혜원, 내가 아무리 빨라봤자 소용없어. 이 왕국은 내 것이야. 그녀는 숙련된 요원을 동원해 금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육중한 비밀 장부 대신 가벼운 쪽지 하나와 얇은 사진 몇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유진 쪽지를 펼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쪽지에는 강 회장의 날카로운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는 법이지, 유진아. 너희가 찾던 건 이것이 아닐 텐데. 그녀는 조롱이 담긴 쪽지 아래 놓인 사진들을 확인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유진, 아니 이지민이 5년 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강남의 유흥업소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신분 세탁 전 그녀의 치명적인 과거를 포착한 사진이었습니다. 오유진 사진을 갈기갈기 찢으며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강태산, 이 늙은 여우가 나를 조롱해 나를 가지고 놀았어.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으로 비서로부터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뉴스를 확인하라고 외칩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회장님의 개인 공증인이 태산그룹 초기 자산 형성 과정 자백서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지금 막 속보로 터졌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량의 TV를 켰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태산그룹의 로고와 함께 강태산 회장 50년간의 불법 및 횡령 의혹 자백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고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이를 태산그룹 해체 위기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패닉에 빠져 안 돼. 내가 가지려던 왕국이 범죄의 소굴로 변모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했어. 유진이 패닉에 빠진 그 순간 미리 준비된 듯이 강 회장의 옛 수행비서 50대 후반 충직함과 냉철함을 겸비한 김성태가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김성태는 공증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강 회장의 자백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김성태 단호하고 침착하게 이것은 강태산 회장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공증인 입회하에 직접 작성하신 태산그룹 초기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백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자백서를 통해 50년간의 불법, 횡령, 그리고 빼앗은 땅의 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김성태는 자백서 공개 후 마지막으로 강 회장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기자들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강 회장이 강탈했던 땅의 진정한 주인이자 죽은 첫사라 지우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음성 애절하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로 태산 씨 당신이 뺏은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내 딸 지우에게 물려줄 땅, 우리의 꿈이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속죄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말이에요. 이 음성은 단순히 감동적인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과거의 죄악에 대한 법적 증거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유진이 가지려던 왕국은 완전히 탐욕으로 붕괴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유진은 빠르게 이성을 되찾고 곧장 강혜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태를 치매 환자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며 공동방어막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유진이 냉정하게 전화로 강혜원 상무,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요. 회장님의 자백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허위 진술이며 김성태는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자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강혜원은 전화를 받으며 승리감을 감추며 유진 씨, 이미 주가가 반 토막 났어요.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이 통할까요? 저는 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은 정당한 경영승계 후보입니다. 당신 같은 꽃뱀과는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혜원의 거절에 유진의 눈빛은 더욱 섬뜩해집니다. 그녀는 공멸을 택하는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유진이 혜원의 심장을 겨냥하듯 차갑게 좋아요. 당신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저도 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겠군요. 강혜원 상무, 당신이 저에게 보냈던 그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약물 투여 시간과 양 조절 지시, 증거 말이에요. 회장님의 식사에 기억 억제제를 넣도록 지시했던 당신의 친필 증거요.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당신은 살인 교사 미수범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겁니다. 오유진의 협박은 정확하게 혜원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혜원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두 악역은 강 회장이 던진 공멸의 덫에 걸려 서로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병원 VIP 병실에 실려온 강 회장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간병인 박 씨는 회장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성공입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상무님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이사님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김성태가 비밀리에 준비해서 보내온 천연 각성제를 조심스럽게 회장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각성제가 미세하게 입술을 적시자 회장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강 회장 알아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로 김성태 수고했네. 이제 나의 복수가 시작될 뿐이다. 왕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탐내던 왕국은 가치 없는 범죄의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이제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승리는 잠시였습니다. 두 사냥꾼은 순순히 먹잇감이 되어줄 악마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인 줄 알았던 왕이 던진 덫에 걸린 두 사냥꾼. 그들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범죄와 파멸의 상징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협박은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유진과 강혜원, 그들은 순순히 포기할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공멸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더욱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왕의 미소는 잠시, 다시 어둠이 왕국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유진은 회장이 입원한 VIP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김성태의 기자회견과 자백서 폭로로 인한 분노와 모멸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인 강 회장의 호흡기에 손을 대며 목숨을 끊어버리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차라리 이 늙은이를 죽이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버리자. 오유진 헐떡이며 혼잣말,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 늙은이가 날 이렇게 조롱하게 둘 순 없어. 차라리 당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혜원이 들어와 그녀를 저지합니다. 혜원의 얼굴 역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차가운 목소리로 오유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약물 투여, 지시 문자가 세상에 공개되면 누가 승자일 것 같아. 오유진이 혜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협박당하는 살인 교사. 미수범이야. 당신이 그 문자를 없애지 않는 한 당신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모든 건 당신이 나를 아버지에게 보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협박이 오가던 끝에 두 여인은 공동방어막을 구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생존이었습니다. 오유진, 냉정하게 좋아요. 강혜원 상무. 잠시 손을 잡읍시다. 우리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김성태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김성태가 회장님의 자백서와 테이프를 조작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사수하는 겁니다. 강혜원, 악마의 거래를 하듯 좋아요. 우리 둘의 비밀은 영원히 묻어버리고 김성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게임의 마지막 승자는 파멸, 직전의 왕좌를 차지하는 자가 될 거니까요. 두 여인은 김성태에게 위증을 강요하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조는 일시적이었지만 파멸을 앞둔 악마들의 연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간병인 박 씨는 회장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두 번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메모를 읽으며 혼잣말로 지우의 그림. 그 안에 비밀 열쇠, 이게 무슨 뜻일까? 회장님은 분명 무언가를 숨겨두신 거야. 간병인 박 씨는 회장의 침실 벽에 걸려있던 죽은 첫 딸 지우가 어릴 적 그린 듯한 낡은 유화 그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동방어막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강혜원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유진과의 협력과는 별개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또 다른 비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장이
평생 죄책감의 상징처럼 걸어두었던 지우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강혜원은 그림을 보며 과거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강지우 죽은 내까짓게 뭐라고 아버지는 평생 너의 그림을 여기에 걸어뒀을까? 내가 피를 나눈 딸인데도 아버지는 늘 너에게만 죄책감을 가졌어. 혜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림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그림 액자를 격렬하게 잡아채는 순간 액자 뒷면이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혜원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액자 뒷면 깊숙한 곳에는 작은 USB가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혜원이 USB를 꺼내 들고 혼잣말로 이게 뭐지? 아버지가 위임장이나 장부가 아닌 이 보잘것없는 USB를 숨겨두셨다고? 이것이 태산그룹의 진짜 비밀일지도 몰라. 혜원은 유진과의 공동 전선 대신 이 USB를 이용하여 진정한 최종 승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탐욕과 야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USB를 숨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섭니다. 병실 청소를 위해 돌아온 간병인 박 씨는 그림 액자의 뒷면이 떨어진 것과 혜원이 급하게 병실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회장이 남긴 메모와 혜원의 행동을 연결하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간병인 박 씨는 조용히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강 상무님이 그림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숨겨두신 비밀 열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 상무님은 사모님과 손을 잡고 김성태 이사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 계획이 무너집니다. 혼수 상태인 회장은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간병인 박 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만 냅니다. 하지만 간병인 박 씨는 회장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읽어냈습니다. 강혜원은 서재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유진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손가락은 멈추고 그녀는 다시금 배신과 독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혜원은 USB 속 파일 목록을 보며 공동방어, 김성태를 희생양으로? 웃기지 마. 내가 이 USB를 손에 쥐었는데 왜 내가 너와 이 왕좌를 나누어야 하지? 오유진? USB 속 파일에는 지우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영상 편지라는 제목의 파일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혜원은 언니에 대한 질투심과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혜원은 화면 속 강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궁금해, 아버지. 당신이 숨긴 진실이 무엇이든 그걸 이용하면 내가 이 모든 탐욕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오유진, 넌 이제 나에게 패배할 거야. 내가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탐욕과 내 죄악을 이용해 이 왕좌에 오를 거니까. 강 회장이 던진 공멸의 덫은 두 여인의 이기심이라는 촉매제를 만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역은 협력 대신 더욱 파국적인 최후의 결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왕이 쓰러진 자리, 탐욕에 미친 두 여왕이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죄악과 배신이 얽힌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의 폭로전이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한 순간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 가장 섬뜩한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태산 그룹 긴급 이사회 회의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고 경영진과
이사들이 좌중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날 강 회장의 자백서 폭로로 인해 그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사회는 사태를 수습할 새로운 경영 주체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중앙 단상에는 오유진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강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표정은 극도로 냉정하며 눈빛은 서로를 삼킬 듯이 불꽃을 튀겼습니다. 오유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김성태 전 비서의 기자회견은 명백한 음해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인 강 회장님의 허위, 자백을 이용한 재산 강탈 시도일 뿐입니다. 저희 태산그룹의 법적 경영권은 유일한 배우자이자 회장님의 대리인인 저 오유진에게 있습니다. 오유진은 강태산 회장에게서 받은 후견인 지정 서류를 내보이며 자신이 그룹을 수습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혜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혜원이 단호하게 오유진 씨의 말은 거짓입니다. 회장님은 누구에게도 그룹의 운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이 USB에는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한 여인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강혜원은 USB를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합니다. 화면이 켜지자 강 회장이 병상에 눕기 전 건강한 모습으로 첫 딸 지우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가 재생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영상 편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강태산이가 결국 너와 내 엄마에게 큰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나는 이 죄를 갚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오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온 그 여자다. 영상 편지가 끝나자마자 다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그것은 오유진이 자신의 출신과 과거를 속여 강 회장에게 접근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신분 세탁 전의 과거 기록, 유흥업소 출입 기록, 그리고 강 회장과의 결혼 전 은밀한 계약서 사본까지. 강혜원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유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오유진,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믿었던 강 회장님을 기망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자 출신을 속인 꽃뱀이야. 당신은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논할 자격이 없어. 이사님들, 저 여자는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지고 오유진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혜원은 유진을 파멸시키고 자신이 왕좌를 차지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멸을 받아들이기보다 모두를 끌고 들어가는 공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여 강혜원에게 보냈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오유진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나만 사기꾼이라고요? 강혜원 상무. 당신은 나보다 더 추악하고 역겨운 배신자야. 당신이 나에게 보냈던 이 문자들을 봐. 이사님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공모했는지 보세요. 스크린에 뜬 문자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혜원이 유진에게 보낸 문자들. 치매 진단은 계획대로 되었어. 이제 내 차례야. 후견인 지정 서류를 준비해. 아버지가 파란 알약을 찾으면 반드시 성분을 조작해서 불안감을 조성해. 너는 유일한 조력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3개월 전에 짠 계획대로
치매 진단이 떨어졌어. 이제 너는 나에게 동생이 아닌 협력자야. 회의실은 혜원의 폭로 때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혜원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유진에게 동생이라고 칭했던 그 단어에 이사들의 시선이 꽂힙니다. 오유진, 눈물을 흘리는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나는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 당신이 나를 아버지에게 보낸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요? 당신은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인 나를 제거하고 강태산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오유진이 혜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이름은 오유진이 아니야. 나는 이지민, 강혜원의 어머니가 강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낳은 강혜원의 숨겨진 또 다른 동생이야. 강혜원. 당신은 당신의 또 다른 동생을 당신의 새엄마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보냈던 거야.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피를 나눈 자매가 서로를 이용해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는 가장 추악한 근친상간급의 배신극이었습니다. 강혜원의 얼굴은 충격과 모멸감으로 파르르 떨리며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혜원은 억눌린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그저 내 도구였을 뿐이야. 넌 내 동생이 아니야. 두 여인은 복수와 돈에 눈이 멀어 서로를 이용하고 파괴하려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예상대로 그의 왕국이 아닌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내던 왕좌는 이미 죄악의 늪이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강 회장의 죄와 두 여인의 탐욕만을 보았습니다. 이 사회는 붕괴했고 추악한 가족극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들 밑에는 50년 전 묻혀버린 이 왕국의 진짜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덮으려 했던 죄악, 그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오유진의 충격적인 폭로로 태산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탐욕과 근친상간급의 배신으로 얽힌 두 여인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여인의 싸움은 이제 모든 품격을 벗어던진 짐승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유진과 강혜원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오유진은 혜원의 머리채를 잡고 혜원은 유진의 옷을 찢으며 서로를 향한 증오를 폭발시켰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결국 두 여인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이 탐내던 왕좌는 이제 탐욕의 오명만을 남긴 채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때 이 모든 진실의 서막을 열었던 김성태가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인 회장 곁에서 공증인에게 받은 지우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그는 회장의 마지막 뜻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테이프에 숨겨진 후반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의 전반부에는 회장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지우 어머니가 남긴 더욱 충격적인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 음성은 애절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태산 씨. 당신이 뺏은 것은 내 땅, 내 돈만이 아니에요. 정 국세청장의 땅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믿고 맡긴 재산이었다고요. 나는 복수를 원치 않아요.
나는 당신이 빼앗은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내가 낳은 딸 지우가 아니라 당신이 뺏은 땅의 진짜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주세요. 그 땅의 정당한 상속자는 그의 남자의 숨겨진 딸입니다. 제발 속죄하세요. 김성태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유진이 혜원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 이지민이라는 1차 반전조차도 진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모든 죄악은 단순히 첫사랑과의 불륜이나 땅, 투기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비자금 강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성태는 즉시 회장의 자백서에 등장했던 정 국세청장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 국세청장은 50년 전 강 회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강탈당하고 파멸했던 인물이었고 그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김성태가 자료를 확인하며 정 국세청장의 숨겨진 딸 이름은 정은혜. 이 여성이 신분 세탁 후 강 회장의 세 번째 아내가 된 오유진 그러니까 본명은 이지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유진은 강혜원의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강 회장의 초기 사업 자금을 강탈당한 정 국세청장의 대리 복수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접근과 행동은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 50년 전 아버지의 원한과 빼앗긴 땅의 정의를 청산하려는 거대한 복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김성태는 병실에 누워있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성공입니다. 오유진이 강 상무의 여동생이라는 것은 그녀가 흘린 가짜 미끼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정은혜. 그녀는 50년 전 회장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정 국세청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닌 회장님의 죄를 청산하려는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성태의 목소리를 듣고 천연각성제의 힘으로 잠시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회장,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간병인 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박 선생 내 서재의 비밀 금고 거기 숨겨둔 낡은 통장을 김성태에게 전해 그 통장이 태산그룹의 진짜 죄악이 있어 50년 전 정 국세청장에게 강탈했던 최초의 비자금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걸 정은혜에게 돌려주라고 해. 강 회장은 자신이 평생 탐욕으로 쌓아올린 왕국의 최초의 죄악을 그 죄의 피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마지막 속죄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탐욕의 눈먼 가족이 아닌 복수의 화신에게 모든 것을 돌려줌으로써 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결 속에서 그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지우 그리고 은혜. 그의 길고 고독했던 삶은 이 두 이름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성태는 강태산 회장이 돌아가신 후 간병인 박 씨에게서 전달받은 낡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50년 전 태산그룹을 설립했던 최초의 금액과 그 이후에 불어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가 바로 태산그룹 죄악의 증거이자 원천이었습니다. 김성태는 통장을 쥐고 회장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홀가분해지셨습니까?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를 제가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정은혜에게 이 통장을 전달하여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청산하겠습니다. 김성태는 강 회장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왕의 죽음은 왕국의 종말이자 50년 묵은 죄악의 청산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탐욕에 미쳤던 두 여인은 이미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왕의 마지막 유산은 가장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태산 회장, 그의 고독한 속죄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죽음과 함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답은 그의 마지막 속죄를 통해 죄악의 증거가 되었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두 여인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5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찾아온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자백서와 오유진이 아닌 정은혜와 강혜원의 공모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자 그들에 대한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강혜원 상무. 그녀는 유진과의 협력 과정에서 약물 투여, 지시 문자를 보낸 증거가 유출되어 살인교사 미수 및 경영권 탈취, 공모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의 죄를 물어 왕좌를 차지하려 했던 그녀의 탐욕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언니 지우의 그림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녀의 왕좌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오유진. 정은혜. 그녀는 비록 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분 위조, 재산, 가로채기 공모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했던 목적과 강 회장의 자백서가 정상 참작되어 감형을 받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복수의 목표가 달성된 후에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두 여인이 탐내던 태산그룹은 강 회장의 마지막 유언과 자백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사회환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차지하려 했던 수천억 원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마지막 임무를 받은 김성태는 정은혜, 오유진이가 출소하는 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강 회장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통장을 건네줍니다. 김성태는 통장을 건네며 단호하게 이것은 회장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당신에게 돌려주라 하신 것입니다. 이 통장에는 50년 전 당신의 아버지 정 국세청장으로부터 강 회장이 강탈했던 최초의 비자금과 그 이자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통장을 당신에게 돌려줌으로써 당신의 아버지에게 속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은혜는 낡은 통장을 받아들고 그 통장의 무게에 그녀의 어깨가 짓눌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단순한 돈의 무게가 아닌 50년 묵은 원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정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강태산 회장님, 결국 저에게 이런 식으로 화해를 청하셨군요. 저는 돈이 아닌 정의를 원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성태는 강 회장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돈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돕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써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복수이자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입니다.
김성태는 정은혜에게 강 회장이 사실은 치매가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성태는 회장님은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으나 당신과 강 상무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파란 알약 역시 기억 조작 약물이 아닌 당신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남긴 진정한 유품을 당신에게 넘겨주기 위해 당신의 손에 들려준 미끼였습니다. 회장님은 치매 연기를 통해 당신과 강 상무의 탐욕을 극대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까지 함께 청산하려 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가장 약해진 척 연기하며 두 여인의 탐욕을 끌어내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고 50년 묵은 죄악을 청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파멸을 가장한 속죄이자 가장 치밀한 권선징악의 설계였습니다. 정은혜는 강 회장의 거대한 계획과 마지막 희생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강태산 회장님 당신은 결국 가장 냉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은혜는 강 회장의 뜻을 따라 그가 남긴 낡은 통장의 금액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모아 정의와 속죄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목적은 권력과 탐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정은혜는 더 이상 오유진이라는 가명이나 복수의 화신이 아닌 정의의 대리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남긴 죄악의 재산을 정의로운 사회의 씨앗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태산 그룹이 있던 자리는 태산정의 재단의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강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왕국의 모든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희생과 속죄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정은혜는 재단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지우의 그림, 강 회장이 비밀 열쇠를 숨겨두었던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림 속에는 어릴 적 지우가 그린 태산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순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혜는 그림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강 회장님, 당신은 평생 고독했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당신의 진정한 명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그녀는 그림에 걸린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파란 알약을 담았던 유리병의 파편이었습니다. 회장은 파란 알약이 파괴된 후에도 그 파편을 남겨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마지막 암시를 정은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 희생이 만들어낸 정의로운 물결은 세상을 잔잔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무너지고 죄악은 청산되었으며 복수는 결국 용서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고독합니다. 하지만 강태산 회장의 이야기처럼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정의와 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왕들이 남겨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일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태산의 마지막 속죄 사연 드라마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답답했던 현실의 스트레스가 시원한 사이다처럼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통쾌한 사연 드라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